여긴 책방 이름이 이도저도인 곳입니다. 이와 저는 각각의 대명사이고 도는 보조사니까 분명 한 단어는 아닌데요. 그래서 여긴 이도저도 아니고 서점 이도저도인 거죠. 오늘은 정재은 작가님을 만났어요. 남유아 작가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LG에서 주최한 과학 소설 작가 모임에서 배웠다면서 골목 책방의 릴레이 소개해 주셨어요. 한 달쯤 지나서 이렇게 대전 신성동에 와 있네요. 정 작가님은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얼른 서점 이도저도에서 구매한 작가님의 책들을 보여드렸죠. 지금 사인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조금 특별한 과정이 눈에 띄었는데 도장을 찍은 후에 사인을 곁들이는 과정이었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이다 뚜다야. 로봇 복제가 되든 말든 너는 죽지 마라. 삐다가 말했다. 뚜다 너는 없어지지 마라. 삐다가 덧붙였다. 뚜다의 머릿속 회로가 뜨거워졌다. 따다넷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흐트러지다가 모이면서 불꽃으로 터지는 것 같았다. 이런 건 처음이었다. 뚜다는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을 계산식으로 나타낼 수도 체험 파일로 저장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았다. 분명히 뚜다 자신만의 경험이었다. 뚜다는 이 경험을 삐다와 나누고 싶었다. 뚜다가 삐다에게 다가갔다. 뚜다는 양팔을 들어 올려 삐다의 몸체를 감싸 안았다. 종현이 엄마가 종현이를 안아준 것처럼 꼭꼭. 정재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신성동까지 곧장 달렸으니까 대략 150km 정도를 내려온 것 같아요. 물론 작가님을 뵙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골목 책방은 코로나 4단계로 인해 한동안 쉬었다가 현재 시즌2를 진행 중입니다. 최영희 작가님의 일산 알모 책방을 시작으로 홍대 옛다 책방의 남유아 작가님을 통해서 정재은 작가님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남 작가님이 말하기를 본래 작가들은 자기만의 고유 영역을 좀 지키면서 자신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좀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지키는 것과 나눠야 할 부분들의 경계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리고요. 작가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근황을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F 동화를 쓰고 있는 정재은입니다. 단편 SF 동화들을 오랜 기간 동안 써왔어요. 정확하게는 2005년 과학기술 창작문예 라는 데 아동문학 부분이 당선이 되면서 SF 동화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시간상으로는 꽤 오래되었는데 나온 책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18년에 내 여자친구의 달이라는 동화집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작가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낸 책으로 쓰리는 돌아올 거래 당첨되셨습니다가 있습니다. 요새뿐만 아니라 저는 계속 비슷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밖에 나가면 동화 구상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는 딱 그 마감일에 닥쳐서 급하게 글을 쓰곤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먼 길을 달려오긴 했지만 사실 당연히 와야만 했습니다. 정재은 작가님이 대전에 거주하기 때문인데요. 아주 빤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건 결국 책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흐르고 나뉘고 쪼개져서 결국 책으로 다시 만난 거죠. 책 핑계만큼 멋진 탓도 없다는 생각인데요. 정재은님은 직업이 작가시잖아요. 작가는 글을 쓰고 플랫폼을 거쳐서 그 글을 판매하는 직업으로 합니다. 오디오북으로 팔고 이북으로도 판매하고 이렇게 서점에서 물체로도 팔고 있잖아요. 작가님이 고뇌해서 쓴 책 한 권이 독자를 만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이 뭐 아주 먼 곳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먼 길 달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 주로 제가 수도권으로 가서 약속을 잡고 그분들을 만나거나 하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대전에 있는 책방 을 소개하고 그곳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대전에 오시는 이 기회에 대전에 있는 책방이나 대전에 있는 장소에도 오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뻔뻔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대전에 살고 있지만 작가 활동을 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그게 작가라는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 글을 쓰는 시간이기 때문이고요. 그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면서 편집자님 얼굴 한번 뵙지 않고 책 한 권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한 적도 있었습니다. 책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책의 중심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가꿔주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소통만 되면은 만들기 쉽고
보급되기도 쉬운 그런 매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이 지금 종이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전자책, 오디오북 이런 걸로 판매가 되고 있고 저도 그런 컨텐츠를 많이 보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책이 소개되는 거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책을 좋아하고 그 책을 향유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오디오북이 생기면 종이책은 안 팔릴 거야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의 가장 큰 특성은 물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이로 만들어졌고 무겁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집에 막 책들이 널브러져 있으면은 지저분하고 귀찮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책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잠깐 펼쳐서 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뒷표지 이렇게 넘겨보다가 의외의 단어나 문장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그 속성이 책이 갖고 있는 그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작가로서 꼭 책을 출판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는데 그렇지만 책이라는 것으로 나오니까 이 책 자체를 누군지 모르는 독자들이 만날 수 있겠구나. 이 책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손가락이 아무데나 펼쳐보기도 하고 또는 읽다가 지루해서 덮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상상을 해볼 때 나 자신이 세상의 어딘가에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게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널브러져서 존재를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팟캐스트 과일남과 유튜브 과학책장은 그간 다양한 책들을 소개해왔지만 사실 저도 잠이 안 올 때 과학혁명의 구조 11장을 펼치거든요. 무조건 잠이 옵니다. 작가님은 과학교양서를 내는 게 아니라 SF 창작자시잖아요. 대기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철학 분야를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나 캐릭터를 창작하실 때 과학철학의 언어로 어떤 분명한 테두리가 그려지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요. 이 지점은 정재은 작가님께 드린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수많은 창작자들, 그중에서도 과학을 공부한 이들이 과학을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는 활로의 어떤 예시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어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첫 책을 내면서요.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생각을 하다가 대기과학과 과학철학을 공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별로 많이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과학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런 거 잘 아시겠네요. 역시 과학 공부를 하셨으니까 SF를 쓰기 굉장히 수월하시겠네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제가 스토리나 캐릭터를 만들 때 과학이나 아니면 과학 철학의 언어로서 그것을 그려내느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마 과학이나 과학 철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방식의 테두리를 제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문학하는 사람으로서는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과학 전공을 하고 과학철학 공부를 했던 사실을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측면은 아마도 그래도 그런 면들이 제가 작품을 쓰고 문학 활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걸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아보는 것과 비슷하게 혹시 필요하다면 과학 자료를 찾아보고 과학책을 읽어보고 똑같이 또 과학책을 사다 놓고 안 읽어보고 그러는 것에 부담감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료나 과학 컨텐츠를 받아들이는 데 대한 두려움이 덜 하다는 면 그런 거는 제가 좀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작가님께 의미 있는 서점을 여쭸던 거 기억하시죠? 이곳 대전 신성동의 이도저도 서점을 말씀하셨어요. 이도저도의 대표인 태피디님께 이 사실을 전했더니 많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흔쾌히 촬영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저도 정말 감사했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도 각자만의 특별한 책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재훈 작가님에게 이곳 이도저도 서점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여기서 약간 떨어진 동네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서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서점이 이도저도 서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봤던 동네
골목 책방 중에 가장 멋진 서점이라든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서점이라서 제가 저도 서점을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제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골목 책방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골목 책방 중에 너무나 멋진 서점이 있어서 누구나 저 지구 반대편에서 갈 수 있는, 그러기를 원하는 서점도 훌륭한 서점이겠지만 그냥 나한테서 가까이 있는 곳, 슬리퍼 끌고 가서 그냥 책 좀 보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서점이 골목 책방으로서 가장 훌륭한 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서점을 골랐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자주 오진 않았지만 와봤을 때 여기 참 편안한 곳이구나. 그리고 그냥 대표님께서 골라놓으신 책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서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저도 서점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방, 서점에 대해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깊숙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작가로서 책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묻긴 했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골목 책방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험에 빗대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은유적인 비유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청소년이 있는데 중학생이 있어요. 중학생에게 물어봤어요. 골목 책방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동네마다 분식점이 있어야 되는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말을 했어요. 동네 분식집이라는 거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분식집이 아닐 수는 있지만 편하게 맛있는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인 것처럼 동네 책방이 그렇게 동네마다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동네 분식집보다 너무나 희귀해진 게 골목 책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요, 굉장히 희귀한 물건들을 파는 진기한 상점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비엔나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시내를 지나갔더니 거기 장갑 가게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 간판에 장갑이라고 써져 있었고요. 주로 진짜로 장갑을 팔고 있었어요. 그냥 장갑과 관련된 모자나 양말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장갑 가게였어요. 장갑만을 파는 가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요. 비슷하게 강원도 평창에 어디 읍내에 갔더니 뻥튀기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뻥튀기만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게가 될 수 있다는 거가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동네마다 장갑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테고 뻥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뤄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골목 책방이 동네마다 작게 또 조금 크게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도저도 서점에서 구매한 정재은 작가님의 책들에 직접 사인해 주셨어요. 이 책들은 모두 보육원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지금 작가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면 곧장 대전에 위치한 보육원에 방문할 예정인데요. 작가님이 여기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 보육원이 선정됐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서울 근교에 보육원이 많긴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다양한 지역의 어린이들 만나고 싶거든요. 최영희 작가님과 남미화 작가님의 메시지를 담은 책들, 또 오늘 만난 정재은 작가님의 의미를 담은 이 책들 100여 권이 의료복지재단 천여원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을 살펴볼 젊은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정 작가님의 활동이나 출간 계획 또는 자유로운 말씀도 좋고요.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기부할 책들을 살펴볼 젊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책 보지 않아도 돼입니다. 그리고 꼭 이 책들이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의 책들이라고 해서 야 너의 이 책 읽어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주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이 많이 생겼으니 다 같이 읽자라는, 다 같이 보자라는 심정으로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책이라는 게 누군가는 꼴도 보기 싫고 책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싫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를 저는 모두 존중해서요. 이렇게 기부되는 책들을 표지라도 좀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무게도 좀 느껴보고 뒷표지도 이렇게 뭐 써있나 이렇게 몇 글자라도 좀 보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마도 지금과 비슷하게 그냥
천천히 조금씩 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SF 작품을 쓸 것 같고요. 저도 새로운 만남이나 또 새로운 활동에 좀 열린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이도저도의 사장님은 태피디라는 칭호를 원하세요. 촬영 당일은 좀 정신이 없어서 태 사장님으로 불려드렸지만 비로소 오늘은 정확히 하려고요. 태피디님 고맙습니다. 보육원에 책을 기부한다고 하니까 이도저도 에코백을 수십 개나 지원해 주셨어요. 드디어 천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전 아동보육시설 중 한 곳입니다. 저 강인한 노동선 보이시죠? 보육원에 도착해서 책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과학책장 팀원들이 모두 촬영하느라 바빠서 순수 노동은 온전히 제 몫입니다. 아니, 제가 압도적으로 힘이 세요. 그들이 약한 게 아니고요. 과학책과 새 작가님들의 SF 동화와 SF 소설, 그리고 제가 콘텐츠를 만든 대가로 지원받은 과학책들을 모두 싣고 이동 중입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천양원은 1952년도에 세워졌어요. 그 세우신 어른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유자, 을자, 희자 되시는 어르신인데 1933년 정도 되겠네요. 그때 이제 기독교에 귀의해서 당신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서 가난한 이웃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아, 과부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헌신해서 그 이듬해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그때는 이제 경성신학교라고 했거든요. 거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거기를 졸업하시게 되는데 일제 때인 1938년도에 노성이라고 하는 곳에 노성 성결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이듬해는 공주에 공주 성결교회를 또 세워요.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해요. 여기 천양원은 공주에 이제 성결교회를 1939년도에 세우고 한 10여 년 후에 6.25 나기 바로 직전에 고아들이 많이 막 거리에 다니는 것을 보시고 거기다 풍덕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세웠어요. 근데 그 이듬해 6.25 전쟁이 나잖아요. 40대 여자의 몸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한 40여 명이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걸을 만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시골에다가 이 유리 전도사님의 동생에게 맡기고 당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나가야죠. 그래서 그 전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일사후퇴 이후에 이제 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952년도에 천양원을 더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천양원 역사하고 같아요. 내 삶이. 여기 와서 초등학교 3학년에 들어가서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요 위에 도서실을 만들어 놨어요. 책이 몇 %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잘 소개해서 좀 많이 읽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으면은 이런 조금 보륨이 좀 큰 것들 이런 거 다 읽으면은 내가 상금 줘야 되겠어. 우리 사이언스 북케이스 대표님이 참 이렇게 좋은 선물을 과학 서적을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요즘 우리 시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청소년들도 그렇잖아요. 또 많은 사고를 안 하려고 과학 서적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과학적인 사고력을 좀 길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읽도록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모든 책을 한 번씩 다 읽는 아이에게는 내가 큰 상을 좀 세워가지고 주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이제 제일 염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회생활 여기서 이제 뭐 대학까지도 자기가 들어가면 대학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내가 2006년, 2007년도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개정안을 내가 입안해서 그 법이 개정되도록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곳에 생활하는 아이들이 18세 되면은 무조건 사회에 나가야 되는 그런 규정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그런 자기 노력에 의해서 실력이 되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대학을 간다고 할 때 바로 내보내면은 걔들이 어떻게 자립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시설에서 졸업할 때까지 보호하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설에서는 학비를 좀 모금해서 지원하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시설에 더 머물게 해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자립 능력을 개발해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됐어요. 지금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다 그 혜택을 받아요. 근데 이제 시설 종료 아이들이라고 요새 하는데 이제 시설 종료 아동들이 정말 이 사회생활을 참 악착같이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결심, 꿈, 뭐 이런 것을 가지려면은 이런 과학적인 사고력을 정말 이 시설에 있을 때 길러주면은 훨씬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선물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큰 선물입니다.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참 부지런해라. 또 남 탓하지 말아라. 모든 삶의 책임은 내 자신에게 있다.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반드시 독립적인 자립을 일궈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빨리 도래할 거라고 이런 말을 부탁하고 싶어요. 이현형 이사장님과 이마숙 과장님이 함께 책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최영희 남리와 정재훈 작가님들의 메시지와 책들을 살피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 그리고 어른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사를 다 마친 후에 깜빡한 게 있어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탭 PD님이 지원해주신 에코백도 갖다 드렸어요. 일정을 모두 다 마친 후에 인사하는 중입니다. 이제 또 다음 작가님을 뵐 준비를 해야겠죠?